안녕하십니까. 해커스합에서 전기기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대를 나오신 수험생분들에게는 다소 유치할지 모르지만 공학용 계산기를 처음 만지는 타 학과 수험생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전기공학에 반드시 필요한 엑기스만을 뽑아 정리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계산기는 여기 보이시는 카시오 FS570 ES 플러스인데요.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도 자격증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일 회사 제품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보다 낮은 버전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복소수나 극형식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반드시 이 모델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키 표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키를 보시게 되면은 키 상부 쪽에 뭐 황색, 적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추가적으로 녹색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뭐 Shift 키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알파벳 키를 누른다든가 하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극형식에 대한 각도를 표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야 각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변수나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사용하고 싶다. 여기 위에 있죠? A, B, C, D. 자, 이런 알파벳을 쓰고 싶으면은 알파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NG 키 위쪽에 보시면 보라 색깔로 허수 I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라색에 대한 키를 누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드가 복소수 모드가 돼야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쪽 상단 부분에 컴플렉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가 베이스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베이스 모드는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분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자연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뭐 인풋과 아웃풋을 뭐 매스 상태로 한다. 그리고 분수를 한 줄로 나타내게 되는 리니어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셋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셋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숫자 키를 눌러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산기에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좌측 상단에 S라는 심벌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셋업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8개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해서 1번 키는 매스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2번은 리니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모드부터 선정했을 때, 다시 말해 매스 모드가 됐을 때 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매스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매스 모드로 포맷을 맞출 것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1번 키를 눌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산기에 보시면 분수에 대한 모양이 있죠? 이 분수 모양을 누르고 숫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수에 대한 형태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셋업에 들어가 이번에는 리니어 모드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분수에 대한 모양을 한 줄로써 나타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분수를 표기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습니다. 해서 리니어 모드는 아무래도 매스 모드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기를 띄워서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에뮬레이터를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셋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모드를 누른다라고 했죠? 그럼 다음과 같은 8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자, 우선 매스 모드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그럼 포맷을 결정할 거냐? 다시 한번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분수 키를 누르게 되면 분수를 입력할 수 있게끔 심벌이 나오죠? 그래서 O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돌려서 2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결과값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2분의 5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리니어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모드, 다시 말해 셋업에 들어가서 이제는 2번이 되겠죠? 해서 2번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분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니은이 이렇게 대칭적인 모양으로 나타낸 꺽쇠 표시가 됩니다. 해서 이 모드에서는 5 분수 2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나누기, 이 나누기를 누르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보기 힘들죠? 그래서 리니어보다는 반드시 매스 모드에서 입력과 아웃풋을 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각도의 단위법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각도의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디그리, 다시 말해 도, 레디안, 그리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물론 그리드 방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하고 레디안법에 대한 차이를 얘기 드리게 되면 자, 레디안법, 다시 말해 라디안법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인 30도가 0.5다 라고 하게 되면 이 30도라는 거는 디그리에 대한 방법입니다. 해서 라디안 방식에서 이 사인 30도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인 6분의 파이 레디안으로 표기를 해줘야지만 0.5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뉴 선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Shift 키를 누르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셋업에 들어가지죠. 자, 이때 숫자 키를 이용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모드를 누르면 Shift 표기가 나오죠. 다시 말해 Shift 키를 누르면 심벌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모드를 누르게 되면 셋업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셋업에 들어가지게 되면 3번이 디그리, 도로 표시하는 거고 4번이 레디안, 5번이 그리드입니다. 자, 그리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4번 키를 눌러 레디안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 상부에 레디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사인 키 누르시고요. 그럼 화면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 누르고 가로 닫기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저희가 사인 30도 그럼 0.5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레디안법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0.988 다르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이 레디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디안보다는 디그리 모드를 지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셋업에 들어가서 숫자 키 3번을 눌러 디그리, 다시 말해 도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D로서 심벌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인 30도 이렇게 입력하면 2분의 1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에뮬레이터 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모드에 들어가면 셋업이 나오죠. 자, 우선 레디안법 가겠습니다. 레디안 메뉴 숫자 키 4번을 누르시면 R이라는 표기법이 나옵니다. 해서 sin 30 가로 닫고 는 하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sin 30 또는 0.5다.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sin 가로 열고 가로 열 필요가 없겠네요. 자, 딜리트 하면 하나 뒷칸으로 넘어가집니다. 자, 분수키 누르고 파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이 이쪽에 있죠? 해서 황색 글자다 보니까 Shift 키 누르고 버튼 키 누르면 파이 레디안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서 6을 눌러가지고 6분의 파이 레디안, 이게 바로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키로 돌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2분의 1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그리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눌러 디그리 모드로 갔다면은 sin 30을 입력하면 바로 2분의 1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SD가 있죠? 이 SD가 분수와 소수에 대한 표기법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SD 버튼 누르게 되면 소수점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소수로. 다시 한번 누르면 분수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자, 현재 자료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설정인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셋업에 들어가서요. 우선은 메뉴 지우고 작성한 거 지우고요. Shift 모드 셋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메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아랫방향 있죠? 그래서 아랫방향 키를 누르시게 되면 추가되는 메뉴 8가지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9버전인지 한 6개의 메뉴가 나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에 6번 조항에 픽스가 있죠? 이 픽스에 대한 기능은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스를 누르고 숫자 키 3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연산한 결과값에 대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확인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넷째 자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넷째 자리는 4,4,5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해서 4 이하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5 이상부터 절상을 시키는 방식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겠죠. 자, 그 다음 픽스를 2로 두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기가 됩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만 보시더라도 이제 마지막 소수점 자리에서 올려준다, 반올림 해준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픽스 모드도 사용자가 많이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때는 조건부가 있죠? 항상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하시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라.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픽스를 3으로 또는 픽스를 2로 하는 사용자가 간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SCI 모드하고 노말 모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저도 몇 번 눌러봤는데 이거를 한번 조작한 순간부터 계산기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메뉴에서 아래 화살표 누르게 되면 다음 메뉴가 활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사항은 이 컴플렉스 모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6번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컴플렉스 모드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기 사용할 때 복소수 모드에서 계산의 결과를 복소수로 볼 거냐 아니면
극형식으로 볼 거냐. 자, 이렇게요. 1번과 2번. 두 가지 된 답안 형태를 어떤 것으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좌표계에서 여기가 실수축, 그 다음에 여기가 허수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R각도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다시 말해 빗변의 길이가 R이고 이때 사이각이 세타로서 표현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극형식은 실수의 크기 A와 허수의 크기 JB로서 나타낼 수가 있죠? 해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답안을 볼 때 극형식과 복소수에 대한 결과값의 모두를 바꿔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셋업에 들어가가지고 셋업에 들어가서 아래 화살표를 눌러 컴플렉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계산에 대한 결과를 복소수와 극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3번 조항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내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컴플렉스에 대한 계산 결과를 기본적으로 복소수에 대한 형태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소수가 되어 있는 답안을 극형식으로 바꿔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Shift 키를 누르고 숫자키 2번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복소수 모드의 표기법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숫자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해서 3번의 경우에는 극형식으로, 4번의 경우에는 복소수로, 그 다음에 2번은 컨주게이트인데 컨주게이트는 켤레 복소수 또는 공액 복소수라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A라는 복소수가 A 플러스 JB다. 자, 그렇다면 A의 컨주게이트,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는 A의 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렇게 공액복소수 또는 켤레복소수 또는 컨주게이트를 실행시키면 허수의 보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 활성화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은 셋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3번 조항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해서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컴플렉스에 대한 결과를 어떤 걸로 볼 거냐? 1번이냐 2번이냐? 자, 1번으로 기본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플러스 4i. 자, i는요, 여기 ENG 위에 보라색 키로 되어 있죠? 이 보라색 키는 컴플렉스 모드일 때 그냥 키만 눌러주시면 복소수 i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소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4i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i 4 이렇게 입력해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 에러가 만들어집니다. 해서 계산기를 누를 때는 반드시 허수에 대한 기호를 뒤쪽에다가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고 엔터 눌러주면 결과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결과가 표시된 상태에서 Shift 2번을 누릅니다. 자, 2번 위쪽에 황색 글자를 보니까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2번 키를 누르면 이때 결과값을 어떤 모드로 볼 거냐? 자, 그럼 3번 극형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3번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극형식에 대한 답 오각도 53도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니까 이쪽에 컨트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라이트. 이거는 뭐 숫자에 대한 빛의 밝기를 조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Shift, 셋업, 아래 화살표. 자, 8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둡게 할 거냐, 밝게 할 거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자, 이건 뭐 에뮬레이터라서 그런지 뭐 요게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쓰다 보면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서 글자를 좀 진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컨트라이트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화살표를 눌러 약간 좀 어둡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계산기 내부에 건전지가 많이 닳아서 화면이 밝게 나오게 되면 좀 숫자가 흐리게 나오게 되면 아무리 컨트라이트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모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방금 전까지는 이쪽에 Shift 키를 누르고 모드를 눌러 셋업에 들어갔는데, 자, 이번엔 셋업이 아니라 모드에 들어갔을 때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에 들어가면 저희가 표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계산 모드, 그 다음에 통계 및 그 다음에 회계, 회계죠. 그 다음에 28, 16에 대한 진법에 대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요, 이 복소수 모드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한 문제. 솔직히 방정식도 많이는 안 씁니다. 해서 복소수들을 저희가 기본 형태로 저희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모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키고요. 자, 그냥 모드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드를 누르게 되면 1번부터 8번까지 쭉 모드가 나오죠.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 모드는 컴플렉스 모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회로 이론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 5번 모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모드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상수에 대한 활용입니다. 자, 우선 계산기 뚜껑 뒷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상수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기에 메뉴가 나와 있죠. 우선 Shift 키를 누르고 7번 키를 누르게 되면 콘스탄트, 상수를 입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수 32번에 보시면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입실론이 있죠. 다시 말해 유전율이 있습니다. 해서 유전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 나와 있죠. Shift를 먼저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황색 글자에 대한 내용을 활성화시키고요. 7번 키를 누르면 컨스탄트, 상수 메뉴가 들어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32번을 누르고 기다리면 화면창에 입실론 제로가 표현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뮬레이터가 나왔죠. 자, 우선 모드를 기본 모드, 표준 계산 모드로 가겠습니다. 1번. 그럼 이쪽 상부에 컴플렉스라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7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상수가 뭐냐? 그럼 32번을 누르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입실론 제로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는 누르면 8.854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세 번째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수는 꼭 표준 계산 모드가 아니라 복소수 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드에서 2번 컴플렉스 모드에서요, 역시 똑같은 방식 Shift 7번을 누르고, 자, 이번엔 33번, 자, 33번 눌러볼까요? 자, 33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뮤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는 하게 되면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근데 우리 자율증 공부하실 때 외울 때 상수값은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수가 연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꼭 표준 모드가 아니라 복소수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은요, 뭐 상수, 분수, 지수에 대한 입력 방식인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복소수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모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입력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분수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에 자, 이쪽에 보시면 x의 지수승 나와 있죠? 여기 버튼을 눌러서 마이너스 5승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빼서 바깥으로 빼내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안 빼내게 되면 지수에서 계속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지수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4파이. 자, 파이는 요게 있죠? 해서 Shift 눌러주고요. 자, 물론 여기 보니까 곱하기 10의 x승. 그러니까 눌러주게 되면 10의 지수승이 바로 입력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10 누르고 요 지수키를 눌러주는 게 조금 보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입실론 제로라는 상수가 나오죠? 그러면 Shift 7번 32 하면은 입실론 제로가 입력되고요. 곱하기 3. 자,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로 다이렉트 키가 있어요. 해서 제곱을 눌러주시게 되면 2.99가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솔브 기능입니다. 자, 이 솔브 기능은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간간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브라는 기능은 표준 계산 전용 모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x에 대한 변수를 찾아라. 자, 물론 저희가 풀어도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기에 의해서 x값을 구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에뮬레이터 띄워서 한번 누르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를 표준 계산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분수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000 내려서 5 가로 열고 1 플러스 x. 자, 변수를 입력해야 되죠? 자, 변수 입력할 땐 알파 키를 눌러서 x. 자, x는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가로 닫기. 자, 옆으로 빼내서 자, 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알파 키 누르고 calculator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쪽에 calculator 위쪽에 보시면 는 있죠? 해서 알파 키 눌러서 는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값 100. 자, 여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솔브를 입력합니다. 솔브 입력 방법은 Shift 키 누르고 calculator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Shift 키 누르고 여기 보니까 솔브라고 되어 있죠? 계산. 자, 눌러주게 되면은 자, 그래서 x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냐? 자, 처음에 솔브 키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데이터는요.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x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 입력한 x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선 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자, x는 1이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변수를 보기 위해서 이 솔브라는 기능을 활용한다. 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요것도 역시 표준 계산 모드 전용 모드예요. 저희가 미분과 적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계산기로 미분 적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계산기로 적분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계산 모드에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적분 모양이 있어요. 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함수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변수 x를 입력할 때는 알파 키 누르고 x 눌러주고요. 자, 여기에 제곱. 자, 다음에 우측 방향 키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정적분에 따른 구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이제 2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상부 쪽에 6. 다시 말해 2부터 6까지에 대한 구간을 적분해라 이런 얘기죠. 해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 3분의 208로 나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분수와 소수점을 변경할 때는 SD 키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69.333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픽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Shift 모드, 다시 말해 셋업에 들어가 6번 픽스에 들어가고 난 다음 키를 2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이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복소수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눌러가지고요. 저희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허수를 입력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복소수 모드에서 그냥 ENG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허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허수는 반드시 상수 뒤에다가 입력을 해줘야지만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드에서 2번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분수 키를 눌러줍니다. 10 밑으로 내려서 가로 열고 1 플러스 허수 i 가로 닫고 다시 한번 가로 열고 1 플러스 10i 가로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수에 대한 모양이 나오죠. 자, 이때 SD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에 대한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에서 Shift 2번 해서 극형식에 대한 정답으로 답을 바꿔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도 한번 바꿔봐라. 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모드에서, 다시 말해 컴플렉스 모드에서 극형식을 계산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각도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이쪽 가로 마이너스 위쪽에 황색 글자로 각도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복소수 모드 상태에서 220 각도 0도. 자, 0도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무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20 각도죠? Shift 각도 마이너스 120도. 자, 이때 요 가로를 쓸까요? 마이너스 120도 하고 는 눌러주면 복소수로 나와요. 자, 이걸 극형식으로 바꿀 땐 Shift 2번. 자, 3 엔터요. 그러면 381.05 각도 30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각도를 이 가로를 쓰지 않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10 각도 마이너스 30도. 자, 이렇게 입력해도 나오네요. 자, 이 꼭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빼기를 입력해줘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루트도 SD 버튼 누르게 되면 전부 풀려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은 복소수 모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표준 계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상수 2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상수 2를 입력할 때는요. 이쪽에 곱하기 10의 지수승 쪽에 보시면은 자, 황색깔은 뭐 파이고요. 그 다음에 적색깔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죠. 또는 오일러의 상수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예시를 한번 계산기로 눌러봐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 가져올게요.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키 2. 자, 오일러 상수 2를 눌러주게 되면 2.718281828 이렇게 나가는 무한급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소수점 자리 좀 늘려볼까요? 자, 이렇게 2.718281828에 대한 상수의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2에 대한 지수를 입력할 때는요. 이렇게 2가 입력된 상태에서 지수 키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로그 ln 위쪽에 보시게 되면 2의 지수승이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해서 Shift ln 그럼 2의 지수승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마이너스 1승 눌러주게 되면 0.3678 값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1-2의 마이너스 1승을 누르게 되면 0.632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answer 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answer 키라는 거는 지금 보신 이 마지막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기능입니다. 해서 자, 지우고 answer enter. 그럼 방금 입력하신 2의 마이너스 1승이 입력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1 마이너스 answer는 하게 되면 예시 2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드의 네 번째 사항으로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QN이죠. 해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에 지금 이게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이렇게. 자, 2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가 3개였을 때 변수가 x, y, z 3변수일 때 1차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x, y, z의 변수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 계산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마 회로이론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로 해석이요. 해서 우리가 메쉬 해석법인데 이쪽에 폐 루프 공간 속의 전류 I1, I2, I3를 설정해 가지고요. 요 세 개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해서 I1, I2, I3를 변수로 잡아 가지고 이때 구하는 방식이죠. 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손쉽게 풀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행렬입니다. 자, 여기 행렬은 기초 전기 수학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연립 방정식의 이 변수를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식이 바로 행렬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행렬을 계산기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행렬에 보시면 A, B, C, D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모드에서 EQN 방정식 모드에 가셔가지고 변수가 3개였을 때, 자, 만약에 변수가 2개였을 때 연립 방정식은 1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키 눌러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에 대한 모양을 행렬에 대한 모양을 띄운 다음에 상부에 보시면 A, B, C 이렇게 변수가 나와 있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입력한 변수에서 옆으로 넘어갈 때는 화살표 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는 버튼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5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 자, 또 한번 는 누르게 되면 D가 나오죠?
D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는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와요. 해서 마이너스 2는 5 그리고 마이너스 1 0 자, 세 번째 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지막으로 0이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자, 이제 최종적으로 는 버튼을 눌렀을 때 X값이 나오고요. 물론 ST 버튼 누르면 풀려 나오겠죠. 그리고 Y 또 한번 누르면 Z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회로 해석 이 패 루프에 순환되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I1, I2, I3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드에 들어가서 컴플렉스 모드 하면은 바로 행렬 표시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전류 I1, 즉 X였죠? 그리고 I2, Y, 그 다음에 I3, Z값을 각각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그대로 X값이 되는 거예요. X값. 그리고요, 여기에 이 지로에 지로라는 거는 이 꼭지점이 바로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 다른 말로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마디와 마디 사이를 이어주는 선을 우리가 지로 또는 브랜치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로에 흐르는 지로 전류값은 얼마가 되냐? 자, 우선 X에 대한 전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2, 다시 말해 Y에 대한 전류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 지로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기로 구했던 X값에서 Y값을 빼주면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패루프에 순환되는 전류를 구하는 기법을 우리가 메쉬 해석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 이제 이런 연립방정식을 통해 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EQM 모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 초기화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감독관 보는 앞에서 계산기를 초기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부정행위를 막는 거예요. 계산기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유출되어 있는 정답을 저장해 오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공식을 메모리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런 저가 제품이 아니라 한 5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식을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초기화를 시키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기 전에는 계산기 초기화하는 방식을 연습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번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9번을 누릅니다. 9번 위에 보시면 클리어가 있죠? 해서 9번을 누르게 되면 정말 다 지울 것이냐? 그럼 이제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을 삭제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는 키 눌러주게 되면 계산기가 초기화가 됩니다. 물론 계산 초기화가 되면은 우리가 앞에 설정했던 셋업이나 모드도 모두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계산기를 막 조작하다 보니까 계산 결과값이 엉터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뭐 모드나 셋업에 들어가 누르지 마시고 그냥 초기화 시키세요. 초기화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자율증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지금 강의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자율증 공부 또는 공학을 공부하는 데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